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쉽게 빠지는 덫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랑이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 조금 더 넉넉해지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을 과시하고 싶으며, 조금 더 배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뽐내고 싶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과도 같다. 그러나 유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준다. 자랑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반드시 화를 불러온다. 정약용 또한 일찍이 말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 순간, 그 자랑은 곧 허물이 되어 돌아온다고. 자랑은 처음에는 달콤하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길이 기분을 좋게 하고,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듯한 착각을 준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랑은 독이 되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스스로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귀향지에서 깊은 사색 끝에 기록하였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곧 나를 속박하는 사슬이 된다. 사람은 자랑을 통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 때문에 더 무겁고 불편해진다. 자랑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질투는 원망을 낳고, 원망은 다시 갈등을 만들어낸다. 자랑은 또한 스스로의 마음속에 집착을 키운다. 더 보여주고 싶은 욕심, 더 드러내고 싶은 갈망이 끝없이 자라나 결국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정약용은 이러한 삶의 허망함을 일찍이 깨달았다. 그는 학문에 있어 누구보다 뛰어났고 벼슬의 길도 열려 있었으나 그 길에서 무엇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를 고민하였다. 그의 사색은 언제나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가로 향했다.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재물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원한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넘어 조금 더 편리하게 살고자 하고 조금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욕망이며 누구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조금 더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된다. 정약용은 일찍이 재물에 관한 사람의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는 벼슬자리에 있을 때에도 검소하게 살았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재물을 자랑하는 순간 그 재물은 이미 내 것이 아니게 된다. 남의 시기와 원망이 몰려와 나를 덮칠 것이기 때문이다. 재물을 자랑하면 사람의 눈길은 곧바로 바뀐다. 가까웠던 이웃조차 마음을 달리하고 벗이라고 믿었던 이들조차 마음속에 계산을 품는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은 저만 잘 살려 한다는 원망을 키운다. 결국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은 재물이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가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재물은 사람이 쌓아놓은 것 같으나 때가 되면 바람처럼 흩어진다. 많은 이들이 재물을 손에 쥐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상은 바람 앞에 티끌과 같아서 언제든 흩어지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랑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재물을 자랑하다가 몰락한 이들이 무수하다. 조선시대에도 큰 부를 쌓고 화려한 집을 지어 사람들 앞에 과시하던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같이 쓸쓸했다. 세금의 무게에 짓눌리고 관의 감시에 시달리며 결국 그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 재물을 드러내어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도리어 화를 불러오는 불씨가 되었던 것이다. 정약용은 벗들에게 자주 이런 충고를 했다. 사람은 비단 옷을 입더라도 겉으로는 소박한 옷처럼 보여야 한다. 부귀를 지녔더라도 겸손히 가난한 자의 처지를 헤아려야 한다. 이는 단순히 외모나 생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깊은 마음가짐을 가르쳐준 말씀이다. 재물을 자랑하는 이들은 대체로 마음이 불안하다. 더 보여주고 싶고 더 드러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끝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끝내 스스로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은 바다의 물을 마시며 갈증을 풀려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갈증은 더 커지고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한편 재물을 자랑하지 않는 이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하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질투받을 일도 없고 스스로 만족하니 더 욕심낼 일도 없다. 검소하게 살면서도 마음은 부유하다. 이것이 정약용이 강조한 참된 부자의 길이다. 정약용 자신도 그 삶을 실천하였다. 그는 학문에 뛰어났고 관직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집안 살림은 늘 소박하였다. 벗들이 찾아와 그의 집이 좁고 검소한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큰 집을 자랑한다면 백성들은 나를 원망할 것이고 벼슬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소박함 속에 사는 것이 오히려 즐겁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것을 자랑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뽐내며 값비싼 옷과 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불안이 시작된다. 남의 시선이 따갑고 내 것이 빼앗길까 두렵다. 그리고 더 큰 것을 갖지 못하면 스스로 초라해진다. 결국 자랑은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 오히려 행복을 멀리 내던지는 행위가 된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다. 재물을 쓰는 데 있어 자랑이 아닌 나눔이 우선이어야 한다. 재물은 자랑할 때 힘을 잃지만 나눌 때 힘을 얻는다. 자랑은 나를 높이려 하지만 나눔은 남을 살리고 결국 나를 더 크게 만든다. 자랑은 순간의 기쁨이지만 나눔은 오래가는 평안이다. 그러므로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더섭고 불안하며 결국 화를 불러오는 불씨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물을 지녔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대신 감추고 자랑하는 대신 베풀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옳다. 재물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해 보여도 마음은 넉넉하고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부유해 보여도 마음은 궁핍하다. 정약용은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보았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울린다. 그러니 귀가 잘리고 혀가 뽑히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재물만큼은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며 가문을 지키는 길이며 마침내는 평안한 노년을 지키는 길이다.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권세를 자랑하지 마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고 싶어하는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권세다. 재물은 눈에 보이는 욕망이지만 권세는 보이지 않는 욕망이다. 재물은 금전의 수로 헤아릴 수 있지만 권세는 사람의 마음과 시선으로 헤아려야 하기에 더욱 교묘하고 더욱 깊은 집착을 불러온다. 사람은 벼슬을 얻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가 곧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남들이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보며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된 듯 착각한다. 그래서 권세를 누리는 자는 그 권세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데 빠져들기 쉽다. 정약용은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경계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권세는 사람의 손에 잠시 머무를 뿐 결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 권세는 바람과 같아서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고 불빛과 같아서 잠시 밝게 타오르다가 꺼지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믿고 자랑한다. 조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세를 자랑하다가 파멸에 이른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높은 자리에 오르자마자 집안을 크게 짓고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며 백성들 앞에서 위세를 과시한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언제나 쓸쓸했다. 권세를 잃는 순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등을 돌렸고 그들이 믿었던 친지와 벗들마저 차갑게 떠나갔다. 정약용은 이런 모습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권세를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권세에 스스로 묶인다. 자랑은 스스로 만든 사슬이 되어 결국 그 사람을 올가매고 파멸로 이끈다.
권세를 자랑하는 자의 주위에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따르는 이가 없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원망이 쌓인다. 그리하여 권세는 겉으로는 힘을 주는 듯 보이나 실상은 고립을 부르는 독이 된다.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권세의 허망함을 몸소 경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한때 정치의 중심에 섰다. 사람들은 그의 권세를 부러워했고 그 또한 마음 한구석에 교만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그 권세는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는 유백일에 올라 고향과 벗을 떠나야 했고 그제서야 권세의 덧없음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유배지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는 마치 가시방석과 같다. 잠시 앉아있을 수는 있으나 편안히 눕거나 오래 머무를 수는 없다. 권세를 자랑하는 순간 그 자리의 가시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결국 자신을 찌르는 법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정약용은 말하였다.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 그가 곧 참된 지도자다. 권세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쓰는 자만이 그 권세를 오래 지킬 수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정약용은 벼슬에 있을 때조차 늘 이렇게 다짐했다. 벼슬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다. 내가 자랑한다면 그 벼슬은 나를 무너뜨릴 것이요. 겸손히 쓰면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우리는 권세의 허망함을 쉽게 본다. 사회에서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그 지위를 과시하고 자랑하다가 오히려 큰 비난을 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본다. 직장에서 상사가 권세를 자랑하면 부하 직원들은 존경하기보다 멀리한다.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권세를 앞세우면 백성들은 따르기보다 원망한다. 결국 권세를 자랑하는 순간 그 권세는 힘을 잃고 만다. 그러나 권세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겸손히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낮추며 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비록 권세가 작더라도 오래도록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따르며 그 주위에 모인다. 그것이 바로 권세의 올바른 쓰임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단순히 권세의 무상함이 아니었다. 그는 권세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즉 권세는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랑하는 순간 권세는 칼이 되어 자신을 해치지만 겸손히 쓰는 순간 권세는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더섭고 불안하며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권세는 빛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바람 앞에 등불에 불과하다. 잠시 빛나다 꺼지고 마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귀가 잘리고 혀가 뽑히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권세만큼은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며 타인의 존경을 얻는 길이며 마침내는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길이다.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학문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조금만 배우면 남보다 똑똑해 보이고 싶어 한다. 책 몇 권을 읽고 남이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 우월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정약용은 학문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하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거듭 일러주었다. 학문은 남을 눌러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닦아 바르게 살기 위한 것이다. 학문을 자랑하는 순간 그 학문은 이미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자랑은 곧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어리석음으로 변한다.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알은 곧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된다. 정약용의 생애를 보면 그는 누구보다 학문에 정진한 인물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며 경전과 역사서를 깊이 탐구하였다.
그의 학문은 조선 시대를 대표할 정도로 깊고 넓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학문을 드러내어 자랑하기보다 늘 겸손히 감추었다. 벗들과의 대화에서도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먼저 말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배움의 부족이 아니라 배움을 자랑하려는 마음이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이 학문을 자랑하면 그 순간 학문은 멈춘다. 그러나 학문을 겸손히 감추면 그 학문은 자라난다. 배움은 끝없는 길이요. 겸손은 그 길을 계속 걷게 하는 힘이다. 학문을 자랑하는 이는 남을 무시하기 쉽다. 남을 무시하는 순간 이미 학문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 된다. 사람은 모두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살아왔으므로 남의 무지를 비웃는 태도는 곧 자신의 조금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지식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는 학문을 세상을 위해 썼다. 유배지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백성을 위한 수리학, 의학, 농업, 행정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글을 쓰지 않았다. 그의 학문은 언제나 현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향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의 학문이 지금까지 존경받는 이유다. 학문을 자랑하는 자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는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의 교만을 싫어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학문을 겸손히 쓰는 자는 달라진다. 그의 곁에는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이고 그의 말은 힘을 가지며 그의 삶은 존경을 받는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학문은 낮은 데로 흐르는 물과 같다. 자랑하는 순간 물은 막히고 썩지만 겸손하는 순간 물은 흘러들어 만물을 살린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자랑은 학문의 흐름을 가로막고 겸손은 학문을 더욱 넓히는 길이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는 모습은 여전히 흔하다. 학위와 직함을 앞세우며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존경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속에 담긴 교만을 먼저 본다. 지식은 드러낼수록 가벼워지고 겸손할수록 무거워진다. 반면 진정한 스승은 달리 행동한다.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제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치며 자신도 여전히 배우는 자세를 유지한다. 정약용이 바로 그런 스승이었다. 그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늘 배움의 자리로 만들었으며 스스로도 끝없이 배우려 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준다. 학문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눌 것이요.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할 것이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데 써야 할 것이다. 학문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대신 배운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타인에게 이롭게 한다. 그런 학문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정약용의 저술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은 그가 학문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한다. 학문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지혜를 잃는 지름길이요. 겸손을 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귀가 잘리고 혀가 뽑히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학문만큼은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며 타인의 존경을 얻는 길이며 마침내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길이다.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 학문을 자랑하지 말라. 정약용의 일생을 통해 남긴 가르침은 결국 이 세 가지로 모아진다. 사람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남보다 앞섰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잘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화근이 자라난다. 자랑은 스스로 만든 덫이며 결국 그 덫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자신이다. 정약용은 벼슬의 길을 걸으며 권세의 덧없음을 깨달았고 유배의 길을 걸으며
재물과 영화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또한 평생 학문을 탐구하면서도 그 학문을 드러내기보다 백성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고자 했다. 그의 삶은 자랑을 버린 삶이었고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사람이 자랑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마음이 가벼워진다. 자랑은 스스로를 무겁게 만드는 쇠사슬이지만 겸손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랑을 멈춘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질투받지 않으며 마음속에 평화를 얻게 된다. 또한 자랑을 버린 사람은 오래도록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시기하지만 겸손한 일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한다. 겸손은 재물을 지켜주고 권세를 바르게 쓰게 하며 학문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 겸손은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이고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힘이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랑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불안과 집착, 시기와 원망으로 이어진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추어야 한다. 자랑을 멈추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한 용기다.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도 풍족할 수 있고 권세를 자랑하지 않고도 존경받을 수 있으며 학문을 자랑하지 않고도 지혜로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가르쳐준 참된 사람의 길이다. 귀가 잘리고 혀가 뽑히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재물과 권세와 학문 이 세 가지만은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자신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마침내는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길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자랑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겸손으로 스스로를 세울 것인가? 정약용은 우리에게 말한다. 겸손은 오래가고 자랑은 짧다. 겸손은 남을 살리고 자랑은 나를 해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자랑을 버리고 겸손을 택하는 이가 된다면 그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노년은 평안으로 가득 차고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존경 속에 남게 될 것이다.